네, 시간이 되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화면 잘 보이시고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혹시 화면이랑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어, 저는 오늘 루비가 클래스와 오브젝트를 구현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루비 스터디 그룹 코리아의 송명우라고 합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먼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루비 스터디 그룹 코리아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이고요. 고려대 전기전자를 졸업하고 3년차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회사에서는 뷰트랑 파이썬을 사용해서 풀스택 개발을 했었고, 지금 회사에서는 루비, 온 레일즈를 사용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인프라에도 관심이 있어서 AWS 자격증 2개 따놓은 상태이고 4월부터 한 달에 하나 정도 계속 따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NFT, 월드앱, 미디어 아트 같은 것도 관심이 있어서 토이 프로젝트를 몇 개 만들어 두었어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깃허브의 에라도스 프로필 한번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루비 스터디 그룹 한국 지부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릴게요. 루비 스터디 그룹 코리아는 2023년 12월 13일에 제가 설립한 미트업 루비 그룹이에요. 이 미트업 그룹을 설립하게 된 목적은 루비의 부흥이고요. 컨텐츠로는 오셔서 그냥 이야기를 하셔도 되고 공부를 하셔도 되고 이렇게 발표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좋은 아티클들이 있으면 공유를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정 같은 경우에는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 저녁 8시부터 1시간 이렇게 모임을 가졌었는데 조금 방식을 바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픽스된 일정은 매달 마지막 수요일 8시에 이렇게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발표하는 시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모임보다 조금 더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멤버가 지금 30분 참석해주시고 계시고 딱히 거창한 막 모임에 계속 나오시거나 거창하게 아티클 공유를 해주시지 않더라도 이렇게 이벤트만 참석해 주셔도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로 1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발표 같은 경우도 지난 발표는 30분, 35분, 40분 정도 진행됐던 것 같고 소모임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 모이는 소모임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정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드디어 오늘의 주제인 루비가 클래스와 오브젝트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의 주제에 대한 목차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루비에서 오브젝트와 클래스와 모듈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살펴보면서 간간히 제가 경험했던 관련 있는 이슈들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런 클래스와 오브젝트 모듈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메소드 그리고 내가 원하는 컨스턴트를 어떻게 찾아가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거고 서머리 그리고 제가 발표에서 참조한 여러 가지 레퍼런스들 그리고 앞으로의 발표 계획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루비의 클래스와 오브젝트에 대해서 왜 알아야 될까요? 저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루비라는 언어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오브젝트를 바로 만들진 않죠. 루비 클래스 파일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 클래스 파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스턴스화를 해서 오브젝트들을 잔뜩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오브젝트들을 서로 관련을 짓기도 하고 서로 함수 콜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현실에 있는 문제들을 프로그래밍으로 구현을 해요. 그래서 현실에 있는 문제를 프로그래밍으로 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딩을 한다는 거를 조금 추상화해서 보면 클래스와 오브젝트 그리고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모듈을 사용해서 프로그래밍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깊게 알면 알수록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더 잘 대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와 오브젝트 그리고 모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브젝트에 대해서 어떻게 루비에서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뭐 학문에 상관없이 경제학이든 뭐 화학이든 수학이든 어떤 용어에 대한 그리고 어떤 개념에 대한 정의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루비에서도 오브젝트를 따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소스 코드를 보시면 이렇게 R 오브젝트, 루비 오브젝트라는 C 구조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루비의 오브젝트를 나타내는 구조체예요. 그래서 주석이 되게 많아서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R 오브젝트 안에 베이직이라고 하는 R 베이직 구조체를 가지고 제가 따로 레퍼런스를 가져오진 않았는데 그 R 베이직은 플래그와 클래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IV 포인터, 인스턴스 베리어블 포인터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더 아래 보시면 인스턴스 베리어블 인덱스 테이블 이렇게 이런 필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각 필드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좀 이른 감이 없잖아 있는데 R 오브젝트가 있으면 R 클래스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클래스를 나타내는 R 클래스가 있고 그 R 클래스에 대해서 인스턴스화된 오브젝트를 나타내는 R 오브젝트라는 구조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R 오브젝트는 자기가 어떤 클래스에 대한 인스턴스인지 팔로잉하기 위한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클래스예요. 그래서 클래스는 포인터로 요 R 클래스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서 뭐 책이라는 북이라는 클래스가 있을 때 이게 북이라는 클래스고 북이라는 클래스에 대해서 new 메소드를 사용해서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었을 때 그 인스턴스의 클래스라는 포인터는 북이라는 클래스를 가리킨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플래그는 뭐냐? 플래그는 이 객체에 대한 여러 가지 플래그들을 말 그대로 담고 있는 그런 값이에요. 예시를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한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스트링 같은 거를 루비에서 사용을 할 때 프로즌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플래그를 통해서 이 오브젝트가 프로즈된 오브젝트인지 아니면 프로즌 되지 않은 오브젝트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플래그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RBasic 바깥에 있는 값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오브젝트에 뭐 클래스라는 정보도 들어가게 되지만 예를 들어서 책이라고 하면 타이틀도 들어가게 될 거고 뭐 인쇄한 연도 같은 거, 가격 같은 정보들 여러 가지 어트리뷰트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 어트리뷰트에 대한 팔로잉하는 그런 어레이가 필요한데 이렇게 C 어레이로 그 값들을 저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스턴스 베리어블 포인터는 여러 가지 어트리뷰트에 대한 밸류를 저장하고 있는 그 어레이를 가리킵니다. 어레이의 주소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요것만 가지고는 저희가 어트리뷰트를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저희가 뭐 인덱스를 가지고 어트리뷰트에 접근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변수명을 통해서 어트리뷰트에 접근을 할 텐데 요거는 0, 1, 2, 3 각 인덱스가 어떤 어트리뷰트에 해당하는지 정보를 담고 있지 않죠. 그래서 그 정보를 담고 있는 해시 테이블이 또 따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해시 테이블의 주소를 가리키는 게 바로 인스턴스 베리어블 인덱스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어떤 오브젝트가 AAA라는 값을 가진다, 뭐 변수를 가진다 했을 때 그 변수에 대한 값은 0번째 인덱스니까 1이 되는 거고, BBB에 대한 값은 첫 번째 인덱스에 있으니까 B가 되는 것입니다. 클래스는 포인터예요. R 오브젝트, 어떤 인스턴스화된 그런 객체에 대해서 어떤 클래스를 인스턴스 해야 했는지를 팔로잉 해줘야 되는데, 그게 당기는 포인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C의 포인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지금 모든 거는 C 헤더 파일로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브젝트가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진다. 다 4개가 있는데 4개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모든 오브젝트가 R 오브젝트 구조체로 표현이 됐냐? 그거는 아니에요. 제가 첫 번째 발표나 두 번째 발표에서 얘기를 조금 드렸던 것 같은데, 바이트 코드 같은 것도 자주 쓰이는 0이나 1 같은 값들은 아예 메소드로 따로 빼놨어요. 아예 메소드를 따로 빼놔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해놨습니다. 그거랑 유사하게 오브젝트들도 루비 안에서 이미 디파인된 오브젝트들이 있겠죠. 저희가 북 클래스 아니면 뭐가 있죠? 카 클래스, 스쿨 클래스, 스튜던트 클래스 이렇게 만드는 커스텀한 클래스에 대한 오브젝트들은 요 R 오브젝트를 따라가게 되는데, 이미 루비에서 만들고 정의해 놓은 그런 클래스에 대한 오브젝트들은 특수한 스트럭트를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트링은 r스트링이라는 스트럭트를 가지게 되고요. 어레이도 r어레이라는 스트럭트를 가지게 됩니다. 또 요거 말고도 루비 내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스트럭트들이 자료형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레귤러 익스프레션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따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조금 긴데 긴 것 중에서 일부만 잘라왔어요. 제가 그래서 잘라온 걸 보시면 똑같이 r베이직을 가져갑니다. 요 오브젝트가 어떤 플래그를 가지고 어떤 클래스에 대한 오브젝트인지 팔로잉하는 값들을 이렇게 공통적으로 가지고요. 그리고 랭이랑 포인터를 가지죠. 포인터는 말 그대로 이 데이터가 저장된 주소값을 가리키는 포인터예요. 스트링의 진짜 밸류, 어레이의 진짜 시작하는 주소값을 가리키는 포인터고요. 랭은 C 언어에서는 어레이의 그 길이를 알 수가 없잖아요. 알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랭을 따로 이렇게 빼놓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옵티마이제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마나티님이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클래스가 포인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포인터가 어떤 자료형으로 선언이 되어 있냐면 value라는 자료형으로 선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value라는 자료형으로 R 오브젝트도 가리킬 수 있고 클래스도 가리킬 수 있고 R 스트링도 가리킬 수 있고 R 어레이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엄청 작은 데이터, 엄청 작은 스트링을 내가 저장을 하고 싶다, 혹은 엄청 작은 크기의 인티저를 저장하고 싶다 할 때 요 스트럭을 전부 다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을 하느냐? 그냥 그 포인터를 저장하던 밸류에다가 값을 저장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밸류가 어떤 클래스의 인스턴스인지 나타내는 값은 요 플래그들에 저장을 해두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rvalue라는 이 스트럭트가 40바이트까지 저장이 된다고 알고 있고, 스트링 중에서 23바이트까지는 요 스트럭트를 안 만들고 그냥 밸류 포인터를 안 쓰고 아예 밸류를 저장을 해버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언제 다시 나올 거냐면 이번 발표에선 다시 안 나올 텐데 가비지 컬렉션 할 때 다시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요거는 루비에서 관리하는 메모리고요. 요 포인터를 통해서 하는 거는 멜록이라는 메모리 얼로케이터를 통해서 관리하는 그런 메모리예요. 그래서 가비지 컬렉션 할 때 요거는 좀 컬렉션하기 쉬운데 요거는 잘 컬렉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다음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정리를 하자면 커스텀한 클래스에 대한 우리가 뭐 루비에서 제공하지 않는 클래스에 대한 오브젝트들은 R 오브젝트로 관리를 한다. 루비에서 제공하는 클래스에 대한 오브젝트들은 특수한 스트럭트를 가진다. 그리고 만약에 그 오브젝트의 크기가 굉장히 작은 경우에는 포인터에다가 아예 밸류를 넣어버린다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끝이 났어요. 그럼 이제 클래스에 대해서 한번 요 방금 했던 과정을 다시 해볼 텐데요. 클래스도 루비 C 헤더 파일에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R 클래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게 루비 클래스의 스트럭트인데요. 그 R 오브젝트랑 동일하게 R 베이직을 가지고 슈퍼라는 밸류, 아까 그 마나티님이 말씀해주신 거랑 제가 아까 그림에 나와 있던 밸류랑 그게 다 요거를 가리키는 겁니다. 포인터, 밸류라는 타입 포인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메소드 테이블이 하나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요게 다가 아니에요. 요게 다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조금 밑에 내려가 보시면 R 클래스 and Ruby 클래스 T라고 돼 있어요. 요게 도대체 뭐냐? R 클래스를 담고 Ruby 클래스 T라는 뭔가 자료형도 하나 더 담고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어디 있냐? 조금 위로 올라가 보면 Ruby 클래스 스트럭트를 요 별칭으로 부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Ruby 클래스 스트럭트는 여기 있습니다. 43번째 라인부터 75번째 라인까지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다 볼 수는 없고 간단하게 저희가 이번 발표에서 볼 내용만 정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R 베이직, 슈퍼, 메소드 테이블 이렇게 R 클래스 구조체를 가지고 요 R 클래스랑 쌍으로 다니는 루비 클래스 스트럭처에서 뭐 IV 포인터, 그 인스턴스 베리어블 포인터, 그리고 컨스턴트를 담는 상수를 담는 테이블, 그리고 오리진 등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보시면 좀 그래도 루비 오브젝트랑 조금 비슷한 것들이 몇 개 보여요. 제가 옆에다가 루비 오브젝트를 놓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RBasic이 똑같죠. RBasic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플래그 클래스 다 똑같은 걸 보실 수 있고요. IV 포인터 뭐 로데시가 하나 여기에는 들어가 있긴 하지만 똑같이 인스턴스 베리어블에 대한 포인터를 담는 그런 값입니다. 그리고 R 오브젝트에만 있는 인스턴스 베리어블 인덱스 테이블이라는 게 있긴 한데 제가 참조한 레퍼런스 책에도 그렇고 뭐 다른 분들이 이렇게 C 언어 단에서의 루비를 파헤쳐 보셨을 때도 그렇고 IB 인덱스 테이블이란 게 R 클래스에 있었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제가 어디 갔는지 찾지를 못했는데 옛날에는 R 클래스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러프한 추론이긴 하지만 R 클래스를 R 오브젝트의 일부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왜냐? R 오브젝트의 R 베이직, 인스턴스 베리어블 포인터 요거는 지금은 제가 못 찾았긴 한데 인스턴스 베리어블 인덱스 테이블 같은 거를 다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었으니까 오브젝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인데 왜 오브젝트야? 조금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저도 조금 혼동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코드를 간단히 살펴보면서 요거를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클래스 북이라는 클래스를 한번 선언해 봤어요.
지금은 없어진 건가 보네요. 그거를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뭐 여기에 있는 헤더 파일에는 일단 없어요. 헤더 파일에는 없는데 여기 보시면 요 instance variable index table에 대해서 this is a shortcut for R class IV index table 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쇼컷일 뿐이고 클래스 R 클래스의 어딘가에 IV index table이 있었다고 주소까지 남아 있는데 요거 R 클래스 IV index table 타고 들어가도 제가 못 찾았어요. 요거를 사용하는 부분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찾게 된다면 제가 요 발표를 나중에 유튜브에도 게시를 할 텐데 거기 댓글에다가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북이라는 간단한 클래스 아무 메소드도 없죠. 요거를 하나 선언을 하고 이 클래스 인스턴스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new 메소드를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클래스에 대해서 클래스를 호출했더니 클래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클래스에 대해서 오브젝트 아이디를 조회해 보니까 오브젝트 아이디가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북이라는 클래스는 클래스라는 클래스의 오브젝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클래스라는 클래스의 오브젝트. 그래서 요 클래스에는 클래스라는 클래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되게 난해한데 일단 코드상으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조체 상으로도 그렇고 코드상으로도 그렇게 구현을 해놓았다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것과 관련해서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면 액티브 모델의 스코프 이슈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리포트라는 액티브 테이블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 직장 동료분이 회사에서 경험하셨던 그런 이슈인데 리포트라는 테이블이 있을 때 리포트라는 액티브 모델이 있을 때 이 액티브 모델에 웨어를 쌓아서 테이블 1, 2, 3, 4라는 리포트를 찾아서 테스트 2를 실행을 합니다. 테스트 2는 라이브는 그냥 인원 값이에요. 그래서 스테이터스를 나타내는 인원 값이라서 all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1, 2, 3, 4로 찾은 거에 대해서 이치문을 돌면서 테스트 3을 실행을 합니다. 테스트 3은 뭐냐? 그 액티브 레코드에 대해서 타이틀을 업데이트를 해줘요. 그리고 요게 실행이 끝났을 때 애프터 커밋으로 트리거 커밋을 실행합니다. 트리거 커밋은 report.findID 그러니까 그 리포트를 찾아라 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에러가 발생해요. 어떤 에러냐? record not found 에러입니다. 어떤 쿼리길래 record not found가 뜨냐? 쿼리를 보시면 타이틀에 대한 서치도 들어가고 아이디에 대한 서치도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 웨어절에서 리포트에 대한 쿼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의도하지 않았던 여기에까지 그 리포트에 대한 웨어 쿼리가 중첩이 되어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사실상 요거를 짜신 분은 그냥 리포트 파인드를 하기를 원하셨지 뭐 타이틀이 테스트 1, 2, 3, 4인 거에 대해서 파인드를 하고 싶어 하셨진 않을 거예요. 요거과 요거는 별개의 코드로 실행이 될 것을 원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이슈가 발생하냐? 왜냐면 리포트 클래스 자체가 저희가 아까 봤듯이 오브젝트예요. 그래서 요것도 오브젝트고 요것도 오브젝트고 심지어 두 개의 오브젝트의 오브젝트 아이디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where라는 뭐 클래스 베리어블로 구현을 했을 것 같은데 클래스 베리어블 스코프가 쌓이고 여기서도 where라는 클래스 베리어블 스코프가 쌓이는 거죠. 똑같은 오브젝트에 대해서. 그래서 where라는 스코프가 이렇게 두 개가 중첩돼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요 이슈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여기 새롭게 시작하길 원하는 그런 모델에 대한 웨어 스코프에 언스코프를 명시를 하는 거,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새로운 리포트 클래스 오브젝트를 생성을 하는 거죠. 요것도 리포트의 클래스 오브젝트고 요것도 리포트의 클래스 오브젝트인데 두 개의 오브젝트 아이디가 다르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방법은 찾지 못해서 이거 원스코프로 하는 걸로 해결을 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이렇게 클래스가 오브젝트라는 걸 알면 얼핏 보면 왜 이렇게 동작하지 싶은 것도 조금은 이해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오브젝트와 클래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모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모듈은 R 모듈이 없습니다. R 모듈이 없고 R 클래스를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던 R 클래스 모듈을 사용하는데 딱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모듈은 인스턴스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클래스에서 인스턴스화 클래스의 오브젝트들을 위해 필요한 변수들을 필요한 필드 값들을 사용을 하지 않아요. 예로 들 수 있을 만한 게 요거밖에 없는데 지금은 없어졌는데 인스턴스 베리어블 인덱스 테이블이 원래는 R 클래스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인스턴스 베리어블 인덱스 테이블이 있는 것 자체가 R 클래스의 각종 어트리뷰트들에 대해서 정의를 해놓을 텐데 그 어트리뷰트가 실제 밸류가 저장되는 어레이 간에 매핑을 해준다고 했죠. 근데 모듈은 인스턴스화가 불가능하니까 그게 아예 필요가 없습니다. 따로 삭제를 했던 것 같지는 않고요. 똑같이 R 클래스를 사용을 하는데 해당 메모리 공간을 사용 안 한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모듈에 대해서 조금 특수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키워드들이 있죠. include, prepend, extend 이런 특별한 키워드들이 있어서 조금 더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고 클래스에 대해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고 조금 더 트리키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고 있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모듈의 include를 어떻게 구현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코드가 있다고 해볼게요. 매스매티션이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매스매티션도 사람이죠. 수학자도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을 person을 상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스매티션 중에는 교수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include professor라고 해서 교수 모듈을 include 해놨습니다. 그러면 매스매티션이라는 R 클래스가 있고 person이라는 R 클래스가 있고 모든 클래스들은 오브젝트를 상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나타내지 않았지만 모든 오브젝트는 또 베이직 오브젝트를 상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브젝트만 적어놨고 상속 관계를 슈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R 클래스에서 봤던 그 슈퍼 메소드 테이블 위에 있던 슈퍼라는 요게 상속을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매스매티션은 person을 상속하니까 person을 바라보고 person은 오브젝트를 상속하니까 오브젝트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우리의 프로페서 모듈은 어떻게 여기에 끼어들게 되냐? 먼저 카피를 한번 진행을 해요. 요거를 그대로 넣는 게 아니라 카피를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한 군데만 인클루드 하지 않을 경우를 상정을 한 것 같아요. 매스매티션만 프로페서가 있는 게 아니니까 스태티스티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카피를 하는 것 같고 요 카피를 한 거를 매스매티션이 슈퍼를 통해서 바라보고 카피를 한 거에서 슈퍼를 통해서 원래 상속하던 그 person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include를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모듈에 또 다른 모듈을 인클루드 할 수 있어요. 그 경우도 한번 살펴보면 아까랑 동일한데 프로페서에 인플로이 모듈을 인클루드 해놨습니다. 교수도 직원이니까 그 학교의 직원이니까 인플로이 모듈을 인클루드를 해놨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아까랑 동일한데 인플로이 모듈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까 프로페서를 인클루드 할 때 카피를 했듯이 인플로이를 여기에 인클루드 할 때도 카피를 해서 슈퍼 이 포인터를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프로페서를 인클루드 할 때는 요거를 통째로 카피를 해서 아까처럼 매스매티션의 슈퍼를 프로페서로, 그리고 복사된 인플로이를 펄슨으로 이렇게 향하게 만들어 둡니다. 그래서 모듈의 인클루드는 이렇게 구현이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두 개가 더 있죠. 그런데 extend 같은 경우에는 include랑 똑같이 동작을 해요. 똑같이 카피해서 똑같이 슈퍼를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은 include는 그 인스턴스 메소드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면 extend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메소드로 그걸 관리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 모듈에 정의된 여러 가지 메소드들을 인클루드를 하면 매스매티션의 인스턴스 메소드로 사용을 할 수 있고, extend를 하면 클래스 메소드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만 있고, 이렇게 구조체들 간의 관계는 인클루드와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프리펜드는 어떻게 되냐? 이것도 코드로 한번 볼게요. 아까랑 비슷한데 매스매티션에 어트리뷰트를 하나 줬어요. 뭐 푸앙카레, 뭐 라마누잔 이런 수학자들 이름이 있겠죠. 이름을 이렇게 저장을 할 수 있도록 어트리뷰트를 줬고, 프로페서를 프리펜드 했습니다. 프로페서에는 네임 메소드가 있어서 뭐 김 교수님, 뭐 박 교수님 이렇게 부르듯이 프로페서 뭐 누구누구라고 부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요거를 도식화해서 나타내면 매스매티션이 있고, 모든 클래스는 오브젝트를 상속한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를 원래 상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떨어져 있는 우리의 프로페서 모듈이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어딘가에 넣어야 되는데 똑같이 카피를 해서 넣긴 넣는데 인클루드와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슈퍼가 보이게 되면 매스매티션에 있는 네임을 호출했을 때 여기서 찾고 끝나버립니다. 나는 프로페서를 이름에 붙이고 싶은데 그 코드는 여기 존재해요. 그런데 내가 바라보는 맨 첫 번째는 여기니까 이름에 프로페서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로는. 그래서 프리펜드를 할 때는 인클루드에서 특수한 액션이 하나 더 취해지게 되는데 매스매티션을 카피해버려요. 카피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단순히 카피만 하는 건 아니고 여기 있던 모든 인스턴스 베리어블 저장하는 값들과 그 메소드들을 여기로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네임을 찾으면 네임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네임을 찾게 됩니다. 여기서 네임을 찾게 되면 슈퍼의 네임을 찾게 되니까 여기 있는 네임을 넣어서 프로페서 뭐 라마누잔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프리펜드는 인클루드와 동일하게 카피를 해서 넣는데 원래 그 프리펜드의 타겟이 되는 요 원래 클래스를 복제를 해서 뒤에 갖다 놓는다. 여기는 텅텅 빈 R 클래스고 실제 코드는 다 여기로 옮겨 놓는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과 관련해서 뭐 제가 실무상에서 했던 코드를 작성했던 코드를 한번 공유를 드릴게요. 어떤 코드를 제가 관련해서 작성을 했냐? 액티브 레코드의 업데이트 all이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이 업데이트 all이라는 메소드는 일반적으로 업데이트라는 메소드랑 달리 트리거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트리거를 실행하지 않고 로컬이를 작동을 시켜요. 그래서 빠른 대신에 뭐 메타 컬럼에 대한 갱신이 안 일어납니다. 어떤 메타 컬럼에 대한 갱신이 안 일어나냐? updated at 이런 컬럼들을 갱신하지 않아요. 나는 분명 업데이트를 하려고 액티브 레코드 업데이트 all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했는데 레코드를 실제로 뭐 살펴보면 값은 업데이트 되어 있는데 메타 컬럼은 업데이트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골치 아프죠? 이런 거 뭐 데이터 정합성 따질 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정을 했냐? 액티브 레코드 릴레이션, 사실은 이게 액티브 레코드로 표현을 했지만 액티브 레코드 릴레이션 모듈이고요. 거기에 프리펜드를 어떤 걸 해버렸어요. 어떤 모듈을 프리펜드 했냐? 커스텀 업데이트 올 요 모듈을 프리펜드 해버렸습니다. 프리펜드 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있던 그 코드가 실행되는 게 아니라 제 코드 먼저 실행이 됩니다. 프리펜드 된 코드 먼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all이라는 걸 호출을 했지만 액티브 레코드 릴레이션에 업데이트 all이 실행되는 게 아니라 요게 먼저 실행이 돼요. 그래서 내가 받은 그 파라미터가 해쉬인지 체크를 하고 뭐 해쉬 중에 뭐 스킵 터치라는 게 있으면 뭐 요거를 하지 않고 스킵 터치라는 게 없고 뭐 내 액티브 모델에 업데이티드 햇이라는 메타 컬럼이 있을 때 업데이티드 햇을 타임존으로 파라미터에 추가를 해놓는 그런 코드입니다. 요거를 하면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업데이트 all을 써서 로컬이를 날려도 업데이트 햇이 갱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리펜드를 활용할 수 있고, 요 코드는 제가 뭐 처음부터 생각해서 짠 코드는 아니에요. 저처럼 생각하신 분이 또 팀 오라는 분이랑 콘초라는 분이 같이 만든 코드로 알고 있는데 그 코드를 제가 간단하게 수정한 코드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모듈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브젝트 끝났어요. 오브젝트 끝났고 클래스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모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마쳤어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클래스와 모듈과 뭐 이런 것들이 인클루드 되고 상속되고 뭐 프리펜드 되고 익스텐드 됐을 때 내가 원하는 메소드를 어떻게 찾느냐, 아까 좀 나와 있긴 했었지만 요런 R 클래스들이 여러 개 상속되어서 슈퍼로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서 있는지 메소드 테이블을 보고 찾아보고 없으면 슈퍼를 통해서 내 상위 클래스를 찾아갑니다. 거기서 뭐 클래스나 모듈이 될 수 있죠. 거기서 메소드 테이블을 뒤져보고 내가 원하는 메소드가 없다, 그럼 다시 슈퍼를 통해서 내 상위를 향해 갑니다. 똑같이 또 메소드 테이블을 보고 상위를 가고 메소드 테이블을 보고 상위를 가고 못 찾을 때까지 혹은 찾을 때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그런 인클루드들, 요 매스매티션에서 찾아보고 슈퍼를 통해서 인클루드된 프로페스에서 찾아보고 없으면 펄슨 슈퍼를 통해서 펄슨에서 찾아보고 없으면 오브젝트에서 찾아보고, 그리고 아까 뭐 모듈에 다른 모듈을 인클루드 했을 때도 동일하게 매스매티션, 뭐 프로페서, 임플로이, 펄슨, 오브젝트 찾아보고 프리펜드의 경우에도 똑같이 매스매티션 찾아보고, 물론 여긴 없어요. 프로페스에 찾아보고 슈퍼를 통해서 카피 오브 매스매티션에서 찾아보고 오브젝트에서 찾아봅니다. 이런 식으로 메소드 룩업이 진행이 돼요. 그러면 아까 그 목차의 컨스턴트 룩업에 대해서도 나와 있던데 컨스턴트는 어떻게 찾냐? 똑같습니다. 메소드 룩업과 똑같아요. 그런데 메소드 룩업처럼 뭐 컨스턴트 테이블, 슈퍼, 컨스턴트 테이블, 슈퍼 이렇게 보기 전에 렉시컬 스코프란 걸 봅니다. 렉시컬 스코프는 뭐 자바스크립트 같은 거 했을 때 내 함수 스코프 바깥에 있는 혹은 블록 바깥에 있는 변수를 참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동작하는 룩업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클래스 안에서 모듈이 중첩되어 복사되어 올 때 문제가 생기거나 불편했던 경험도 있었나요? 모델이 중첩되어서 복사되어 올 때, 일단 제가 경험했던 바는 없었어요. 제가 경험했던 바는 없는데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모듈이 필요하지 않은데 누가 뭐 이걸 집어넣어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슈퍼를 안 타서 내가 원하는 메소드가 호출 안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거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발표 내용이고요. 서머리를 한번 해볼게요. 내용이 좀 있었어가지고 요약을 한번 해보면 오브젝트는 클래스와 인스턴스 변수를 가진다. 이게 사실상 다였죠. 물론 플래그도 있긴 하지만 오브젝트는 클래스와 인스턴스 변수를 가집니다. 그러면 클래스는 오브젝트의 일종인데 뭐 다른 것들을 몇 개 가져요. 슈퍼와 메소드 테이블, 상수 테이블을 가지는 거를 스트럭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모듈이 있죠. 모듈은 클래스, R 클래스 스트럭트를 그대로 가져다 쓰고 있죠. 그런데 한 가지 클래스와 차이점이 있다면 인스턴스 생성이 불가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 include, extend, prepend 등으로 이 클래스와 모듈을 막 섞을 수 있어요. 이렇게 섞인 그 상속 관계에서 체인에서 슈퍼와 메소드 그리고 상수 테이블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메소드 혹은 내가 원하는 상수를 룩업한다. 고 이번 발표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를 준비하면서 참고했던 레퍼런스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루비 언더러 마이크로스코프라는 책의 5챕터, 6챕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렉시컬 스코프에 대한 내용은 뭐 간단하게만 다뤘고 메소드 캐시, 메소드를 빨리 찾기 위해서 캐시 처리를 해요. 루비에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루지 않았고 싱글턴 클래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나오고 클래스 인스턴스 베리어블과 클래스 베리어블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책에는 간단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책의 5, 6챕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간에 나온 코드 티모라는 분 깃허브에 있는 코드였고 요거에 대해서 제가 뭐 수정을 가하면서 데브2라는 플랫폼에 글을 하나 썼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PPT는 제가 유튜브 상에 공유를 나중에 드릴 거예요. 그리고 직장 동료분의 경험, 아까 그 스코프가 쌓이는 거, 리포트라는 클래스에 대해서 뭐 웨어 스코프가 쌓이는 거 이슈를 직장 동료분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앞으로의 발표 계획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궁금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최소 6월까지는 가능하면 한 달에 아까 봤던 책의 2챕터씩 진행을 하려고 해요. 가능하면 1년 내내 한 달에 한 번씩 발표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루비 언더러 마이크로스코프라는 책 지금 6챕터까지 완료를 했는데 7챕터, 8챕터에 아까 나온 막 메소드 테이블, 뭐 컨스턴트 테이블, 인스턴스 베리어블, 인덱스 테이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현을 했는지 한번 볼 거고 그 다음에 블록, 람다, 프록 같은 개념들이 있죠. 루비에 그런 개념들은 어떻게 또 구현을 했는지 볼 예정입니다. 9챕터, 12챕터는 메타 프로그래밍 메타 프로그래밍과 가비지 컬렉션에 관한 내용이 담긴 챕터고요. 요거까지는 제가 진행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10챕터, 11챕터는 JRuby라고 자바 기반의 루비랑 루비 기반의 루비가 있어요. 루비너스라고 루비 기반의 루비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다루는 챕터라서 요거는 제가 할지 안 할지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루비만 사용해서 코드를 짜진 않죠. 여러 가지 잼들을 사용해서 코드를 짜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이드킥 잼에 대해서 최근에 어떤 굉장하신 분이 사이드킥 그 소스 코드를 요 책처럼 분석을 해놔서 공유를 해주신 아티클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서 이렇게 장표 형식으로 PPT 형식으로 여러분께 발표를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요거를 끝내고 나서는 뭐 그 외의 잼들 있죠. 뭐 S3에 이미지를 올릴 때 사용하는 포그나 캐리어 웨이브, 혹은 뭐 간단하게 서버 로직을 배포 없이 바꾸기 위한 플리퍼 같은 잼들이 있는데, 이런 잼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가능하면 살펴볼 예정입니다. 레일즈는 너무 커가지고 제가 좀 하기가 겁나고요. 따로 문토라는 소셜링 플랫폼을 통해서 신입 개발자분이나 PM분들 대상으로, PM분들은 개발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훨씬 더 좋은 프로덕트를 만드실 수 있으니까 신입 개발자나 뭐 PM분들 대상으로 무료 강의를 하면서 이 루비와 루비 온 레일즈에 대해서 조금 관심도를 높여보려고 하고 있어요. 네, 뭐 다른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거나 혹시 같이 해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문토에서 잠시만요. 문토에서 하고 계셔요.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어요. 현재는 지금 한 달에 한 번 발표하는 거로 또 조금 부담이 되긴 해가지고 안 하고 있고, 향후에 할 예정입니다. 아마 여름쯤부터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네. 혹시 네. 다른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루비 부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좋은 액션들이 있으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진짜로 끝났고요. 발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저희 루비 스터디 그룹 코리아에 대한 QR 코드가 우우 하단에 있어요. 그래서 괜찮으시면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정말 퇴근하시고 귀한 시간 이렇게 내주셔가지고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뭐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